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친절한 카페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었죠. 늘 따뜻한 미소로 커피를 내려주고 단골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누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조폭 출신 건달들이 카페에 들이닥쳐 놓인 손님을 밀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단 3초 만에 3명의 건달이 바닥에 쓰러졌죠. 담당 형사가 현장에 도착해 그녀를 보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경호관님? 설마 당신이 그 전설의 58세 카페 주인의 정체는 바로 대통령의 생명을 구했던 전설의 경호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가 다시 정의의 검을 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카페 주인의 비밀,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 재개발이 한창인 동네 한복판에 작은 카페 한 채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햇살 카페라는 소박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 카페의 주인은 한지영, 올해 58세였습니다. 단발머리에 깔끔한 옷차림,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띤 그녀를 사람들은 그냥 친절한 이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입구로 들어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5이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사신 터줏대감이죠.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찼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지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이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카페 특유의 평화로운 리듬이었습니다. 지영 씨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갈 데가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 카페는 시끄럽기만 하고 말이야. 옆 테이블에 앉은 김순자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이곳에서 손뜨개질을 하셨죠. 아이고 할머니.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가끔 와요. 저기 저 청년들 보세요. 지영이 가리킨 곳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2명이 노트북을 펴고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낡은 원목 테이블 5개, 빈티지 의자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포스트잇과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쪽 벽면에는 지영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날렵한 모습의 여성.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젊었을 적 사진이려니 했죠. 사장님, 저 오늘 취업 면접 봤어요. 입구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청년 민준이었습니다. 올해 26, 취업 준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이었죠. 어머, 민준 씨. 어떻게 됐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면접관들 표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됐네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뭐 드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카페라떼 한 잔만요. 지영은 민준에게도 늘 따뜻했습니다. 가끔 취업 조언도 해주고 힘들어 보이면 커피 한 잔 공짜로 주기도 했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영이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오후 4시가 되자 햇살이 카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같은 것들이 빗속에서 반짝거렸죠. 지영 씨, 요즘 이 동네 재개발 때문에 시끄럽지 않아요? 박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그래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쩔 텐데.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재개발 업체에서 자꾸 이 건물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태도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카페는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곳은 그녀가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민준이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나가고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의 낮은 작동음, 그리고 창밖으로 들리는 차 소리.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오늘로 끝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것을. 오후 5시 30분. 카페 입구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풍지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평화롭던 카페의 분위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죠. 들어온 사람은 3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았고 목에는 뱀 문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강태수,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조직의 말단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카페구만. 강태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고 김할머니는 손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영은 카운터 뒤에서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커피 마시러 온 거 아닌데? 강태수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를 2명의 부하가 따랐죠. 그럼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줌마, 이 건물 주인이 당신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 건물 사고 싶어 하시는데 왜 자꾸 거절하는 거야? 강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야, 아줌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여기 다 부수게 돼 있어. 지금 팔면 비싸게 쳐줄 텐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관심 없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 조금의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강태수 뒤에 있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런 늙은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냥 호되게 혼내주면 알아서 팔걸요. 강태수가 카운터를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위에 놓여있던 컵들이 덜컹거렸죠. 야, 아줌마. 우리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야. 그분이 사고 싶다는 건물을 안 판다고? 정말 죽고 싶어? 박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사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가게 해주게. 뭐야, 늙은이가? 강태수가 박 할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이미 일어나서 강태수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너희 같은 건달들이 와서 행패 부리는 꼴을 못 봐. 당장 나가. 이 할아버지가 진짜?
강태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저 늙은이 좀 혼내줘야겠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영이 카운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겼죠. 왜? 아줌마가 뭘 어쩔 건데? 부하가 비웃으며 박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죠. 다행히 옆에 있던 의자를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김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학생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고 할머니들은 떨고 있었죠. 크크, 이 정도면 정신 차릴까? 강태수가 웃으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팔 거야, 안 팔 거야?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아파. 허리가. 박 할아버지가 신음했습니다. 지영은 할아버지를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강태수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카페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한 눈빛이었죠. 강태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아줌마. 너, 나가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진짜? 부하 하나가 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일은 3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부하가 지영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죠. 지영은 이미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꺾이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지영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는 다음 공격자를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지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의 손목을 잡아 돌리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우! 두 번째 부하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둘이 58세 여자 손에 단 2초 만에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이 미친. 강태수가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칼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닥쳐.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수가 나이프를 휘두르며 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영은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칼을 쟁반으로 막아냈죠. 쟁반과 나이프가 부딪히는 금속음이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지영은 쟁반으로 강태수의 손목을 쳤습니다.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지영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강태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몸을 돌려 바닥에 눕혔습니다. 으악! 강태수가 바닥에 얼굴을 박으며 신음했습니다. 지영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노인을 때리는 건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 미친년. 너 누군지 알면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법을 어겼다는 거죠. 지영은 강태수를 놓아주지 않고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할머니, 112 좀 눌러주세요. 김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저희 카페에 조폭들이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네, 햇살 카페요. 빨리 와주세요. 3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 밖에 경찰차 2대가 멈춰 섰고 경찰관 4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노인 손님을 폭행했습니다. 지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사람들을 데리고. 경찰관이 강태수 일행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수? 너 여기서 뭐해? 형사님.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 아줌마가 우리를. 닥쳐. 내가 먼저 시비 걸었으면서. 경찰관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일단 너희 셋 다 연행한다. 폭행죄 및 영업방해. 경찰관들이 강태수 일행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선임 경찰관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경찰관이 무전기로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카페 밖에서 또 다른 차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그 차에서 한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 경호관님?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호관? 누가 경호관이라는 거지? 선임 경찰관도 놀란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김 형사님? 여기는 왜? 김 형사라 불린 그 남자는 마포서 강력계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 대통령 경호실과 협업했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죠.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김 형사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경호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김 형사님, 오랜만이네요. 지영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호관님이 여기서 카페를 은퇴했습니다. 이제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하지만 김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경호관? 이 친절한 카페 사장님이 경호관이었다고? 박 할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 씨, 당신이 경호원이었다고요? 네, 할아버지. 오래전 일이에요. 그냥 경호원이 아니라. 김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전설의 경호원이셨죠. 구급차가 도착해 박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검사를 받아야 했죠. 강태수 일행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강태수는 끌려가면서도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이 일 끝난 거 아니야. 협박죄도 추가됩니다. 김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떠나고 카페에는 김 형사와 지영, 그리고 몇몇 단골 손님들만 남았습니다. 사장님, 김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경호원이셨어요? 네,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카페 주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까 그 움직임은. 대학생 중 한 명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지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거 얘기일 뿐이에요. 다들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김할머니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형사가 조용히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경호관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밖으로 나갈까요?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거의 진 저녁 시간,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경호관님, 정말 여기서 카페를 하고 계셨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 형사님, 이제 그냥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경호관은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경호실에서는 아직도 경호관님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생명을 구한 전설의 경호원이라고요.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강태수 일당이 왜 이곳에 온 겁니까? 재개발 문제 때문이에요. 이 건물을 팔라고 계속 압박하더군요. 김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수는 동부파 조직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나요? 지역 건설업체와 연결된 정치인이 있습니다. 시의원 박민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조폭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협박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미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박민철은 교묘하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경호관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태수는 오늘 크게 망신당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 부류들은 다뤄본 적이 있으니까요.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경호실에 연락하시겠습니까? 경호관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민간인이에요. 경호실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김 형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 형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신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김 형사는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영은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모두 돌아가고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마무리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20대의 지영, 선글라스를 낀 채 대통령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 눈빛은 날카롭고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30년 전 지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경호원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신체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특전사에서 복무하다가 경호실에 눈에 띄었죠. 당시만 해도 여성 경호원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모든 테스트에서 남성 경호원들을 압도했습니다. 사격, 격투, 운전, 폭발물 처리, 응급처치,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특히 그녀의 장기는 맨손 격투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었지만 어떤 위협도 총 없이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진짜 경호원은 무기 없이도 대상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지영은 15년간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0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지방 순방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죠.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경호원들이 총을 빼기도 전에 지영이 움직였습니다. 단 2초 만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흉기를 빼앗고 남자를 바닥에 눕혔죠. 대통령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지영은 그림자 경호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며 어떤 위협도 소리 없이 제거하는 경호원.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호실 안에서 그녀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지영은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15년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죠.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는 삶. 오직 경호만 있는 삶. 50세가 됐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은퇴 후 그녀는 조용히 마포구의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카페를 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도 손님 대하는 법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이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향기, 햇살이 드는 오후.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과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끝난 건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앞에는 이상한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죽고 싶냐? 빨간 스프레이로 쓴 협박 문구였습니다. 지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과 수건을 가져와 낙서를 지웠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민준 씨. 일찍 왔네요. 사장님, 이게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을 들은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이요? 조폭들이 와서 난동 부렸다던데요. 사장님이 그들을 다 때려 눕혔다고. 과장된 소문이에요. 그냥 경찰이 해결했어요. 지영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따라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예요. 고마워요, 민준 씨.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오전 10시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영 씨, 어제 정말 대단했다며? 저도 못 봤지만 옆집 할머니가 그러던데 정말 영화 같았대요. 할머니들의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 그만하세요. 부끄러워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할머니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영 씨, 정말 경호원이었어요? 네, 오래전에요. 어머, 멋지다. 우리 동네에 그런 멋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과거 일이에요, 할머니.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영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시의원이죠. 카페 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김 형사에게서 이 이름을 들었습니다.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부하들이 실례를 했다고 하더군요. 박민철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사과도 하고 좋은 제안도 하러 왔습니다. 박민철이 카운터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건물 매입 계약서입니다. 시세보다 30% 높게 쳐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지영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박민철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한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은 어차피 진행됩니다. 지금 팔면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강제 수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세보다 낮은 가격밖에 못 받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걱정 안 해요. 한 씨, 제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지영이 박민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박민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생각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민철이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자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영 씨, 저 사람 소문 안 좋아요. 조심해야 해요. 괜찮아요, 할머니. 법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지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철 같은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오후 3시 박 할아버지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래. 박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박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이 동네 떠나는 게 어떨까? 네. 박민철 그 인간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나도 이 동네 오래 살았지만 저런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자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할아버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생각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여기 카페를 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곳은 제 삶의 터전이에요.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을 느낀 곳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민준 씨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곳이에요. 이걸 악당들 때문에 포기할 순 없어요. 박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 씨, 그리고 할아버지, 저 약하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어제 보셨잖아요.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 정말 대단했지. 그 건달들이 자네 손에 순식간에. 할아버지가 어제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저 인간들 다음엔 더 큰 걸로 올 거야. 알아요, 할아버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지영은 카페 문을 닫고 2층 자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옛날 경호원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전기, 야간 투시경, 호신용 장비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자 여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경호원들과 정보 요원들이었습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된 것 같군.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강민. 과거 정보 요원으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 씨, 저 한지영이에요. 지영 누나?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 좀 하려고. 말해봐, 누나. 뭐든 도와줄게. 지영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철과 재개발 비리, 조폭과의 연결고리. 알겠어, 누나. 내가 박민철에 대해 조사해 볼게. 그 인간 소문이 안 좋더라. 뒤를 파면 뭔가 나올 거야. 고마워, 강민 씨. 누나, 조심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두 번째 전화는 김수진에게 걸었습니다. 과거 청와대 보안팀장이었던 사람이죠. 지영 언니? 오랜만이네요. 수진아, 잘 지냈어? 네, 저도 작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보안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부탁이 있어서. 지영은 다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언니, 제가 CCTV 분석 전문가랑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제 회사 사람들도 보낼 수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근데 너무 큰 도움은 부담스러워. 언니, 저 예전에 언니한테 목숨 비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2012년 그 사건. 지영은 기억했습니다. 당시 폭발물 위협이 있었고 지영이 수진을 대피시켰죠. 그건 내 일이었어. 언니한테는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생명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언니를 도울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인연들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카페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 깔끔한 옷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한지영 경호관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정태웅이라고 합니다. 김수진 팀장님이 보냈습니다. 아, 수진이가 말한 그분이시군요. 정태웅은 CCTV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이 지역 CCTV 영상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정태웅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CCTV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민철이 여러 차례 조폭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 영상 보세요. 영상에는 박민철이 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동부파 조직의 사무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유흥업소지만 실제로는 조폭 아지트죠. 박민철이 직접 간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영상도 보세요.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민철이 강태수와 만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박민철이 조폭에게 돈을 준 장면입니다. 이 영상들 경찰에 제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공개 CCTV 영상이니까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아닙니다. 수진 팀장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정태웅이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날 저녁 지영은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만나서 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경호관님? 박민철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시간 후 지영과 김 형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이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박민철이 조폭과 연결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 형사가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이 정도면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박민철뿐 아니라 재개발 비리 전체를 조사해 주세요. 이 동네 주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상부에 보고하고 특별수사팀 구성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호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를...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도와줬어요. 경호관님의 네트워크가 아직 살아있군요. 우리는 은퇴했지만 정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은 아직 살아있어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됐습니다. 이틀 후 밤 11시 지영은 카페 2층 자택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페 창문이 깨져 있었고 안에는 벽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벽돌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3일 지났다. 지영은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또 협박이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15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을 돌고 간 후에도 지영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페 앞에 구청 직원들이 건물 안팎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박민철의 압박이라는 것을. 조사는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단골 손님들은 카페에 들어올 수 없었고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만약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구청 직원들이 떠나고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구청에서 왜 온 거예요? 괜찮아요, 민준 씨. 그냥 정기 점검이래요. 하지만 민준은 속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박민철 그 인간 짓이죠? 제가 알아봤는데 저 인간이 구청에도 사람이 있대요. 민준 씨,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요? 네, 저랑 동네 청년들이요. 우리 모두 사장님한테 신세졌잖아요. 사장님 없었으면 이 동네가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지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동네 청년 5명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민준, 그리고 동네에서 자란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교대로 카페 주변을 지킬게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위험에 빠지면 안 돼. 사장님, 저희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동네예요. 우리가 지켜야죠. 지영은 청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정의감과 용기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청년들은 밤마다 교대로 카페 주변을 지켰습니다. 한편 이강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박민철에 대해 재미있는 걸 찾았어. 뭐가? 박민철은 재개발 사업에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어. 그리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숨겨뒀지. 증거는? 은행 계좌 추적했어. 그의 천한 명의로 여러 계좌가 있는데 거기로 의심스러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이것도 김 형사님한테 전달해야겠네. 그리고 누나,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박민철 위에 더 큰 사람이 있어. 국회의원 최진호. 이 사람이 배후야.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응. 최진호가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박민철은 그냥 앞잡이일 뿐이야. 이거 생각보다 크게 얽혀 있어. 알겠어, 강민 씨. 계속 조사해줘. 누나, 조심해. 상대가 클수록 위험해. 전화를 끊고 지영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네 조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권까지 연결된 큰 비리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최연우 마이너스 전 정보요원. 최연우는 과거 국정원에서 일했던 지영의 선배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언론사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죠. 현우 선배님, 저 한지영입니다.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네, 선배님.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말해봐. 지영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민철, 최진호, 재개발 비리, 모든 것을. 전화 너머에서 최연우의 무거운 한숨이 들렸습니다. 최진호.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선배님, 이거 언론에 제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탐사보도 전문이야. 증거만 확실하면 기사화할 거야.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럼 내일 만나자. 그 기자 데리고 갈게. 다음 날 오후 지영은 조용한 찻집에서 최연우와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똑 부러지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탐사보도팀 박지은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영이 준비한 자료들을 건넸습니다. CCTV 영상, 은행 계좌 추적 자료, 증언 내용들. 박 기자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대형 특종이 되겠는데요. 기사화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최진호 의원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부 고발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지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부 고발자. 박민철 조직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수? 카페에서 제압당한 그 조폭. 그는 단순한 말단이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지영은 뭔가를 봤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다음 날 지영은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강태수 면회할 수 있을까요? 강태수요? 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요. 내부 고발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선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지영은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영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온 거야?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서요. 할 말 없어. 꺼져. 강태수 씨, 당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폭행죄, 협박죄, 영업방해죄. 최소 3년은 살아야 해요. 그리고 출소해도 조직은 당신을 버릴 거예요. 닥쳐.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잖아.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강태수 씨, 당신 아직 젊어요.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개소리야.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강태수가 지영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박민철과 최진호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미쳤어?
그럼 나 죽어. 경찰이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감형도 받을 수 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가족이죠? 사진에는 노부모와 어린 조카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 어머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죠. 아버지는 허리 다쳐서 일 못하시고, 조카는 초등학교 4학년.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갇혀 있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카는 아저씨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만해. 강태수 씨,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세요. 악당들을 위해 인생 낭비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싫었어. 노인들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 협박하는 거. 그럼 이제 끝내요. 당신이 증언하면 박민철과 최진호를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복이 경찰이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태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할게.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우리 가족 보호해줘. 특히 조카. 약속할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지영은 김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강태수가 증언하기로 했어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설득하신 겁니까? 그냥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고요. 김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경호관님이십니다. 이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하고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강태수 가족도 보호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며칠 후 강태수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박민철이 직접 지시한 수많은 범죄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건물주들 협박, 폭력 행사, 금품 수수, 모든 것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진호 의원이 배후에 있다는 것도 증언했습니다. 최진호 의원이 박민철한테 전화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강태수의 증언과 함께 박지은 기자의 탐사보도 기사가 준비됐습니다. 한지영 씨, 내일 일면에 납니다. 재개발 비리의 끝, 국회의원과 조폭의 검은 거래라는 제목으로요. 고생하셨어요, 기자님. 아니에요. 이런 기사 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한지영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이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회의원 최진호, 재개발 비리 연루 의혹 조폭 동원의 주민 협박, 수억 원 리베이트 챙겨, 시의원 박민철,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특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최진호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은 현재 소재 파악 중이며 박민철 시의원은 오늘 아침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재개발 비리 관련 추가 혐의자들이 줄줄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지영은 카페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영 씨, 뉴스 봤어요? 드디어 저 나쁜 놈들이 잡혔대요. 박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이 동네도 평화로워지겠죠. 모두 지영 씨 덕분이에요. 지영 씨가 아니었으면 김할머니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여러분 모두의 힘이었어요. 민준이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취업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민준 씨.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용기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어요. 지영은 민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준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자랑스러워요. 그날 오후 김 형사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경호관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최진우가 체포됐습니다.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잡혔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박민철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재개발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자백했어요. 정말요? 네, 이번 사건으로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불법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모두 무효화될 거예요.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요. 경호관님 덕분입니다. 경호관님이 아니었으면 이 비리는 계속됐을 겁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도 시작은 경호관님이 하셨잖아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김 형사가 경례를 했습니다. 경호관님 존경합니다. 며칠 후 강태수가 출소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강태수 씨, 어서 오세요. 사과하러 왔어요. 강태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할아버지를 밀치고 사장님께 대들고. 고개 드세요. 지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용기를 냈잖아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증언했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나쁜 길로 갔을 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강태수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고. 한 달 후 동네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불법적인 재개발 계획이 철회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검거됐고 동네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문을 열었고 손님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지영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설의 경호원이 운영하는 카페.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카페 주인일 뿐이에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전 대통령 아니야? 맞아, 최 대통령이야. 지영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카카, 최 전 대통령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 경호관, 오랜만이네요. 카카, 어떻게 이곳까지? 소식 들었습니다. 경호관이 이 동네를 지켰다고요. 대통령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좋은 카페네요. 경호관답게 따뜻한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카카.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방에서 훈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민훈장 무궁화장입니다. 15년간 대통령 경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최근에는 시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한 한지영 씨에게 수여합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카카, 저는 받으세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지영에게 달아줬습니다. 카페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님 대단하다. 축하해요, 지영 씨. 단골 손님들이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생명을 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킨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도 압니다. 지영 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요.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니 이 동네가 안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관, 경호실에서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후배들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각하, 저는 이제 강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경호실에 와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세요. 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 카페는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케이크와 음료를 준비해 와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네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니. 지영은 그들의 사랑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 카페 지켜주세요. 그럼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어디 안 가요. 밤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영은 카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평화로운 일상. 지영은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훈장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58세의 카페 주인. 하지만 여전히 정의를 지키는 전사. 정의는 끝나지 않아.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나 여기 우리 곁에 있어. 에필로그 마이너스 여전히 살아있는 정의. 1년 후 햇살 카페는 여전히 마포구 골목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변한 건 카페 입구에 작은 간판이 하나 더 생긴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지영은 카페 2층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건강 체조 교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상담, 아이들을 위한 독서 모임.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동네의 중심이 됐습니다. 오후 3시 지영은 2층에서 청년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을 잡고 돌리면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와,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청년들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자기 방어용이에요. 절대 먼저 공격하는 데 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교실이 끝나고 지영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카페에는 박 할아버지와 김할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즐거웠어요. 지영이 카운터로 돌아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친숙한 소리, 익숙한 향기, 평화로운 일상.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머,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회사는 어때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장님께 좋은 소식 있어요. 민준이 한 여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 여자친구 소개해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한테 사장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예쁘시네요. 민준 씨, 축하해요. 지영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용기를 주셔서 제가 달라졌거든요. 민준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강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강태수 씨, 어서 오세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리고 조카가 이번에 반장이 됐대요. 강태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조카가 자랑스러워 하겠어요.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바뀐 거예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지영은 천천히 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자신은 단순히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녀를 다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형사였습니다. 경호관님, 죄송하지만 또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강남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폭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자세히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혼자가 아니니까요. 동료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영은 카페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한쪽에는 아직도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는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도 잠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지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으니까요.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하며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 지영은 창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카페를 열어야 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지영의 이야기였습니다. 58세의 카페 주인.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니었죠. 그녀는 전설의 경호원이었고 조용한 영웅이었으며 무엇보다 정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지영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 정의를 믿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8세든 68세든 78세든 정의를 향한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카페에서, 작은 동네에서, 작은 용기로 시작됩니다. 한지영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도왔고, 이웃들이 함께했고, 정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고,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면 도와주고,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한지영의 카페는 오늘도 문을 엽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와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정의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힘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의를 향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지영처럼요. 이것으로 카페 주인의 비밀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영의 카페는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건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특별한 모임이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은퇴 경호원 모임.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강민, 김수진, 최연우, 그리고 몇몇 다른 동료들.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영 언니, 카페 정말 멋져요. 옛날 생각나네. 우리 같이 밤샘 근무하던 때 말이야. 동료들은 추억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영이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 우리야말로 누나한테 배운 게 많죠. 이강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요즘 경호실에서 강의 어때요? 재미있어요. 후배들이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누나 같은 전설이 직접 가르쳐 주니까 당연하죠. 김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연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말이야? 우리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은퇴했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네.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 봉사단체를 만드는 건 어때요? 은퇴 경호원들이 모여서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거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정식으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까요? 찬성. 저도 찬성입니다.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은퇴한 경호원, 경찰, 군인들이 모여 사회 안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였죠.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하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은 초등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거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의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저도 정의로울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누구나 정의로울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될래요. 그래요.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약속해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해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학교를 나오는데 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한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니 아이들이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요? 네, 요즘 심각해요. 특히 고학년들 사이에서. 지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요?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날부터 지영은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상담하고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바쁜 날들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죠. 무슨 일이니? 언니들이 저를 계속 괴롭혀요. 돈을 내라고 하고 안 주면 때리고. 여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학생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정말요? 약속해.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지영은 학교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그 학생을 괴롭혔니?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는 게 장난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알고 있니? 가해 학생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피해 학생한테 사과해야지. 네. 며칠 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바뀌면 돼. 몇 달 후 그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내가 스스로 바뀐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어른들은 다 저를 나쁜 애라고만 했는데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지영이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이제 다시 찾았잖아. 그날 밤 지영은 카페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 카페 운영, 경호실 강의, 학교 안전 교육, 봉사활동. 바쁘고 힘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에서 온다는 것을. 현관문이 열리며 박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지영 씨,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네, 할아버지.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고가 많으시네.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즐겁게 하고 있어요. 지영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쑥스럽네요. 박 할아버지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지영 씨 덕분에 이 동네가 변했어요. 더 안전해지고 더 따뜻해졌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시작은 지영 씨였어요. 지영 씨가 용기를 내서 악당들과 싸웠고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영 씨,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우리에겐 지영 씨가 필요해요. 물론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어디 안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카페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하며 58세의 카페 주인 한지영. 전설의 경호원이자 조용한 영웅.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믿는 한 사람. 이것으로 정말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당신 안에, 나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감사합니다.